오늘의 쏙쏙 경제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 수사 필요성에 대한 법원의 심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부회장의 구속 여부가 다른 대기업 수사에도 영향을 미치는 만큼 삼성뿐만 아니라 최순실 게이트에 관련된 기업들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대기업 총수의 경영 공백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잠시 후 경제주민에서 분석합니다. 중국에서 조류 인플루엔자의 인체 감염이 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바이러스 유형이 달라서 국내 인체 감염 사례는 없지만 중국 내 AI 발생 지역을 방문한다면 가금류 접촉을 피하고 국내로 들어올 때는 반드시 건강상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경제 특화 뉴스 쏙쏙 경제 증시부터 정리합니다. 코스피가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약세 마감했습니다. 삼성전자가 이른바 오너 리스크로 하락한 데다 취임을 앞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자의 정책 불확실성까지 더해져 시장의 우려감을 키웠습니다. 코스닥은 외국인이 사자에 나서며 강보합의 장을 마쳤습니다. 트럼프 당선자가 달러 강세를 우려하는 발언을 내놓으면서 원달러 환율은 1,160원대까지 하락했습니다.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 여부 오늘 밤 결정될 예정입니다. 초긴장 분위기의 삼성전자, 주가도 장중 내내 등락을 거듭하다가 결국 소폭 떨어졌습니다. 반면에 LG전자는 스위스 다보스 포럼이 발표하는 글로벌 지속가능 경영 100대 기업에 선정됐다는 소식에 2% 웃돌면서 강세로 마감했습니다. 설을 앞두고 유통업종이 매출 증가 기대감으로 상승했습니다. 롯데쇼핑과 신세계, 현대백화점과 이마트가 나란히 올랐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이 적절한지를 두고 법원의 심사가 한창입니다. 오늘 구속 여부가 다른 대기업 수사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재계 전체가 주시하고 있습니다.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두고도 논란이 있는데요. 특검과 법원 상황은 앞선 뉴스에서 짚어본 만큼 이 시간에는 경제적 측면을 좀 집중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소정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자, 피의자 신문은 끝났지만 이제 법원의 심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삼성그룹은 극도의 긴장 상태겠죠? 네, 그럴 수밖에 없겠죠. 삼성의 총수 가운데 처음으로 구속되는 사례가 나올 수 있으니까요. 예. 네, YTN 취재진이 삼성 서초 사옥에서 미래전략실 임직원들의 출근 표정을 담았는데요. 먼저 함께 보시겠습니다. 보시는 화면이 오늘 새벽 6시 반쯤입니다. 미래전략실 임직원들 대부분이 이때 출근하는데요. 정기적으로 열리던 수요 사장단 회의마저 취소한 터라 로비는 여느 수요일과는 다르게 한산하면서도 무거운 분위기가 역력했습니다. 최지성 부회장이나 장충기 사장 등 고위 임원들은 이미 다른 입구로 들어가서 얼굴을 볼 수 없었고요. 국회 국정조사 최순실 청문회에서 장충기 사장을 대신해 출석했던 김종중 미래전략실 사장을 볼 수 있었는데요. 직접 보시죠. 안녕하세요. 오늘 어떻게 보십니까? 말씀해 주시죠. 네. 오늘 하루에서 자리에서 계속 보고 받으시나요, 관련해서는? 네, 무거운 표정이죠. 삼성 미래전략실은 그 어느 때보다 위기감이 큽니다. 예. 자, 특검의 논리에 대응하는 삼성의 입장, 그 핵심 쟁점들을 좀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네, 오늘 피의자 신문을 마치고 삼성 측 변호인이 처음으로 공식적인 삼성의 입장을 밝혔는데요. 예. 아무래도 대가성이 있느냐 없느냐가 핵심 쟁점이라고 말했습니다. 특검에 대한 삼성의 반박 논리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최순실 측에 대가를 바란 뇌물을 줬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압박에 의한 지원이었고 삼성물산 합병건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둘째, 횡령 혐의는 지원한 돈이 회사 돈을 빼돌린 것이 아니고 재단 출연금도 대가성이 없다는 논리입니다. 그리고 셋째, 특검은 최 씨를 알고 지원했으면서 청문회에서 거짓말을 했다고 보지만 삼성은 미리 안 것이 아니라는 주장이고요. 또 청문회에서는 구체적으로 사실관계를 밝힐 수 없었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도 없는 데다가 경영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구속하지 말아달라고 법원에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앞서 재계에서는 한 목소리로 이 부회장의 구속은 안 된다, 이렇게들 강하게 주장을 했는데 네. 경제에 악영향을 미친다 이런 논리거든요. 정말 그럴까요? 네, 아무래도 총수가 구속되면 경영 공백이 불가피한데 기업 입장에서야 당연히 타격이 작지는 않겠죠.
이제 막 이재용 체제를 구축하려던 삼성은 크게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인사 발표와 조직 개편, 지배구조 개편 이런 문제 등이 모두 멈추면서 오는 3월로 예정된 신입 직원의 채용까지도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이 부회장은 앞서 지난해 10월 주주총회에서 삼성전자 등기이사가 됐는데요. 구속돼서 재판을 받는다면 불과 석 달 만에 등기이사에서 물러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또 대규모 투자나 인수 합병 문제에 있어서 결단이 필요한 부분은 의사결정도 어려워지겠죠. 삼성이 글로벌 기업인 만큼 해외 시장에서 더 문제가 커질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세계에서 브랜드 가치가 7위인 삼성. 2015년 매출 현황을 보면 삼성전자 매출 135조 원 가운데 해외 매출이 무려 90% 가까이 차지합니다. 또 이 가운데 미주 시장의 매출은 30%를 넘습니다. 그런데 당장 미국이 해외 부패 방지법을 적용해서 뇌물을 주거나 회계 부정을 저지른 외국 기업들을 강력하게 처벌하려고 한다면 문제가 커진다는 겁니다. 그러나 다른 시선도 물론 있습니다. 오히려 이번에야말로 반복된 정경유착의 뿌리를 근절하고 우리 경제의 투명성을 높여야 장기적으로 봤을 때 국가 경제를 살리는 일이 된다는 주장입니다. 이 엇갈리는 목소리 들어보시죠. 한국 기업을 대표하는 기업이라는 점에서 국가 경제에 미칠 영향을 감안해 불구속 수사가 이루어지기를 희망합니다. 재벌 총수들의 탐욕과 부당이득만 보장해주고 국민 경제는 전체적으로 피폐해지던 그런 악습과 악순환을 끊고 우리 경제가 한 단계 발전하고. 네, 뭐 장기적으로 봤을 때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여기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는 것 같고요. 네. 명확한 수치로 딱 떨어지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자, 특검은 이 부회장 구속 여부와는 상관없이 다른 기업도 수사하겠다 이렇게 하던데 그 향후 어떤 전망을 할 수 있을까요? 네, 오늘 법원의 판단이 앞으로 특검 수사의 커다란 방향을 결정짓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예. 대통령과 총수가 독대한 기업은 9곳에 이르지만 지금 수사의 칼날이 향할 다음 기업은 SK와 롯데 그리고 CJ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SK와 롯데는 미르와 K스포츠재단에 돈을 출연했을 때 각각 최태원 회장 사면과 또 면세점 사업 인허가 문제가 걸려 있었고요. CJ 역시 이재현 회장의 특별 사면을 대가로 출연금을 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된다면 이들 대기업 수사는 더욱 강하게 확대되겠지만 만약에 기각된다면 수사는 큰 동력을 잃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결국 삼성의 구속 여부가 방향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삼성뿐 아니라 대기업들의 모든 시선이 쏠린 운명의 날입니다. YTN 박소정입니다. 네, 중국에서 조류 인플루엔자의 인체 감염이 늘고 있습니다. 보건당국이 여행객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는데요. 중국 내 AI 발생 지역에서는 특히 조심해야 하고 국내로 들어오면 반드시 건강 상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최영 기자입니다. 조류 인플루엔자 유행으로 우리나라에선 달걀 대란이 빚어졌지만 중국은 인체 감염으로 비상이 걸렸습니다. 중국에서 AI에 걸린 사람은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140명으로 이 가운데 37명이 숨졌습니다. 또 발생 지역도 장쑤성과 저장성, 광둥성, 상하이 등 13곳에 달합니다. 중국에선 지난 2013년 처음 AI 인체 감염이 발생한 뒤 해마다 10월에서 이듬해 4월까지 유행합니다. 다행인 건 우리나라와 바이러스 유형이 달라 국내 인체 감염 사례는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유행 기간 중국을 방문할 계획이라면 조심해야 합니다. 중국을 여행하시는 국민들께서는 생가금류 시장 및 가금류 농장 방문을 자제하시고 손위생 등 감염 예방 수칙을 잘 준수하셔야겠습니다. 베이징 등 중국 AI 발생 지역에 머물다 입국할 땐 반드시 검역관에게 건강 상태 질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는 여행객에겐 다음 달부터 과태료 700만 원이 부과됩니다. 또 중국을 다녀온 뒤 열흘 안에 발열이나 호흡기 질환이 나타나면 질병관리본부 콜센터로 연락해야 합니다. YTN 최하영입니다.
네, 지난해 우리나라 대기업 순위가 엎치락뒤치락했습니다. 처음으로 10대 그룹에 이름을 올린 곳이 있는가 하면 순위권 밖으로 밀려난 기업도 있습니다. 기업 경영성과 평가 사이트 CEO 스코어가 지난해 3분기 공정자산을 기준으로 출자총액 제한 집단에 속한 30대 그룹을 조사한 결과를 보시죠. 자, 59개 계열사를 거느린 삼성과 51개 계열사를 거느린 현대차 등 9개 그룹이 1년 전과 똑같은 순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0위권에 새로 진입한 그룹이 눈에 띕니다. 자, 1년 전에 10위였던 한진이 13위로 밀려나고 13위였던 신세계가 10위로 올라서 이 두 그룹의 순위가 서로 바뀌었습니다. 30대 그룹으로 범위를 넓혀보면 지난 1년 동안 15개 그룹의 재계 순위가 바뀌었고 코오롱이 2년 만에 30대 그룹 안으로 다시 들어왔습니다. 미래에셋은 재계 순위가 6계단이나 상승하면서 20위권 안에 이름을 올렸고 S-오일도 순위가 3계단 오르면서 22위를 기록했습니다. 30대 그룹 1,200여 개 계열사의 공정자산 총액은 1,560조 3,507억 원으로 조사됐습니다. 현대자동차가 고급 대형 버스 에어로시티의 신형 모델을 선보이고 본격적인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신형 에어로시티는 국내 시내버스 모델 가운데 처음으로 출입문 초음파 센서와 끼임 방지 터치 센서 등 최첨단 안전 사양이 적용된 것이 특징이라고 현대차는 설명했습니다. 또 국내 시내버스 최초로 후방 주차 보조 시스템도 탑재졌습니다. 스위스 다보스 포럼이 발표한 지속가능 경영 100대 기업에 국내 기업 3곳이 이름을 올렸지만 삼성전자는 4년 만에 명단에서 빠졌습니다. 글로벌 지속가능 경영 100대 기업에 국내 기업으로는 포스코가 35위, 신한금융지주회사 40위, LG전자가 65위에 올랐습니다. 반면 삼성전자는 2010년 처음 선정된 이후 2013년을 제외하고 줄곧 이름을 올렸지만 올해는 빠졌습니다. 한화건설은 올해 전국 7개 단지에서 아파트 5,300가구를 공급한다고 밝혔습니다. 대표적인 곳은 오는 3월 광교 복합개발사업 부지에 들어서는 주거용 오피스텔, 광교 컨벤션 꿈의 그린과 부산 초읍동에 들어서는 부산 연직 꿈의 그린 등입니다. 이 밖에 신진주 역세권과 세종 행복도시 등 꾸준히 수요가 몰리는 관심 지역에서도 분양이 계획돼 있습니다. SK텔레콤이 기존의 로밍 요금제를 데이터 이용량과 기간에 따라서 개편한 맞춤형 T로밍 요금제로 출시했습니다. 데이터 제공량은 100, 150, 250MB 세종이며 제공량을 다 써도 하루 200kbps 이하의 속도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요금은 각각 9,900원과 13,200원, 16,500원입니다. 국내 최초로 심야 면세점을 내세운 두산그룹의 두타 면세점에서 밤 9시 이후 발생하는 매출이 전체의 4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두타 면세점은 올해 들어 전체 매출에서 심야 매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지난 10월보다 10%포인트 이상 상승한 38%를 넘어섰다고 밝혔습니다. 면세점 측은 개장 6개월 만인 지난달부터 층별, 요인별로 달랐던 폐점 시간을 자정까지로 일원화했습니다. 또 중국인 개별 관광객과 낮에 쇼핑이 어려운 직장인 등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잠시 후 6시에는 뉴스통이 방송됩니다. 속속경제는 다음 이 시간에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